예, 박용진 의원입니다. 코로나19 사태 아직 진행 중이고요. 그래서 포스트자 붙여서 뭘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민망할 지경입니다.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계시고 우리 방역 당국의 정말 고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문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. 이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경우에도 올해 말에 코로나19와 계절독감,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경고를 하고 있죠. 5월 8일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한 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계절독감으로 감염자 숫자를 280만 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.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그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 한 해 대한민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 3,000명이 육박한다라고 하고도 얘기합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예. 이미 전문가들도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. 장관께서도 이미 이 상황을 5월 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서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왜 이런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독감 예방 백신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265억 확보하신 거죠? 추경 안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. 추가적인 확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거 기준이 뭡니까? 또 연령대죠. 예,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예. 나왔습니다. 근데 독감에 걸리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? 아무래도 만성 질환자, 기저 질환자들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그분들은 질병본부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까지 다 해놓고요. 그분들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은 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? 특정 질병을 중심으로 이제 대상자를 분류하기보다 지금까지는 주로 그 연령을 기준으로 예컨대 65세 이상 또 13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예, 그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? 예.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이 있는데도요. 계속해서 나이, 연령 이거 기준으로만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보건복지부에 제가 서면 질의에서 물어봤는데 지난 10년 동안 기저질환자들과 관련된 예방접종 통계 내놓으라고 했더니 전혀 못 내놓습니다. 위험한 줄 알고 고시까지 해놓고 그리고 코로나19랑 독감이 같이 오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라고 다 알고 있으시면서 아무런 대책을 안 만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? 근데 백신과 관련해서 겨우 대응하는 게 또 연령대로 그냥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만. 근데 실제로 3,000명의 독감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중환자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환자실로 밀려 들어올 경우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중환자실에 코로나19 유행 2차 유행까지 감당해야 되고 3,000명의 중환자들이 또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아니 3,000명이 아니죠. 사망자 숫자니까 그보다 더 많죠. 280만 명 중에 중환자로 들어오실 분들이 그래요 한 2만 명만 된다고 쳐보자고요. 감당 가능합니까?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지금 이미 지금 지쳐 있는데 다 붕괴되죠. 지금 이미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누차 얘기하는데도 연령 중심이 아니라 만성질환자,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 장관님 265억 했다. 그리고 뭐 백신과 관련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뭐 1조 가까이 준비했다. 이게 훌륭하시게 잘 준비하셨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엄청난 구멍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, 기저질환자들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게 백신의 예방접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련 예산을 좀 배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부득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세 이하라든가 65세 이상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노출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65세 이상은 이미 하고 있어요.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나이로 65세, 18세 이렇게 하지 않고 중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정말 맞춤형으로 그분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. 오케이.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쪽 지부가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일단 증액하자고 하는 거에 찬성하신다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다 그러고요. 자꾸 그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아니요, 충분히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. 나이 같은 얘기 기준이 반복하시지 아니고 말고. 네. 나이 기준이 아니고
여기에 취약한 맞춤형으로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주자고 하면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이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저는 전 국민을 다 대상으로 맞추자는 건 아니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판단하면 관련해서 증액을 하고 나중에 제가 관련 법안을 또 냅니다.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건법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법에도 일부 개정, 또 건강보험 관련 법도 일부 개정 이미 예고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법 개정하고 제도 개선하는 거 국회도 지금 준비 다 하고 할 테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원환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전문가들의 말씀 잘 취합해서 그 지금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당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긴급한 조치들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와 협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. 예, 그 협의는 뭐 이쪽 구축경안을 낼 때 이미 정부 부처에서는 아주 밀도 있게 됐고요. 된 상황에서 저희는 14세를 18세까지 올리고 65세를 60세로 낮추는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. 제가 본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기준이 부적절하면 전 나이 기준을 없애버리고 정말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. 박용진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들 건강을 걱정하셔서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감염병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나이를 끊어서 하는 것이 비교적 이 인플루엔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그 대상 그룹을 정하는 올바른 기준이라고 이제 권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해왔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왔을 때 그 재확산이 될 때 기저질환자가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고 따라서 기저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저는 상당히 그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감염병 전문위원회 그 전문가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